계속해서 그 촉진에서 첫 번째 간촉진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대상자의 우측에 서서 검진자의 좌측 손을 대상자의 늑골 하부에 넣고 흉곽을 위로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검진자의 우측 손으로 대상자의 우측 늑골련 안쪽과 아래쪽을 향해서 깊이 누릅니다. 이때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해서 흑기시 횡격막의 하강으로 검진자의 손끝에 간의 가장자리가 촉진되도록 하죠. 두 번째 방법은 후킹 테크닉이에요. 갈고리법인데 대상자의 우측 어깨 위에 서서 발끝을 쳐다보며 우측 늑골련에 양손을 나란히 놓고 늑골련 아래쪽을 향해 손가락을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려서 당겨요. 대상자가 심호흡을 할 때 검진자의 손가락 끝에서 간의 경계를 느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비장 촉진이에요. 정상적으로 비장은 촉진되지 않습니다. 정상 크기의 3배 이상 커져야 촉진이 가능해요. 왜 촉진을 하냐면 비장의 경계와 압통 여부를 어세스하기 위해서 촉진을 합니다. 비장 촉진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우측에 서서 검진자의 좌측 손으로 대상자의 좌측 옆구리 늑골 척추각 부분에 놓고 위쪽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들어 올립니다.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시키면서 검진자의 우측 손으로 대상자의 좌측 전 늑골련을 가볍게 누르며 비장을 촉진하죠. 그 다음에 신장 촉진이에요. 신장의 위치, 윤곽, 압통 여부를 어세스하기 위해서 신장을 촉진합니다. 우측 신장은 좌측 신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촉진하기가 더 쉬워요. 정상적인 좌측 신장은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가 심호흡할 때도 흡기 시 변화가 없어야 해요. 그래서 우측 신장과 또 좌측 신장의 비교 정리하시고요. 자, 대동맥 촉진이에요. 대동맥 촉진은 검진자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상복부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서 수행합니다. 대동맥의 굵기는 정상적으로 2에서 2.5cm이고 중앙선에서 좌측으로 2.5에서 4cm 정도의 위치를 하죠. 돌출된 측면의 박동과 중앙선 좌측으로 4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촉진되는 대동맥의 박동은 대동맥류를 의미를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가 의심되는 대상자는 동맥류 파열의 위험 때문에 촉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러한 대동맥류가 있는 사람들, 특히 복부 대동맥류는요, 폭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 다음에 리바운드 텐더니스라고 해서 반동 압통이에요. 감염으로 인한 복통을 의심할 때 이러한 리바운드 텐더니스를 검진을 하는데 통증 부위에서 약간 떨어진 복부 부위를 손과 손가락으로 90도 각도로 깊게 누른 다음 재빨리 손을 뗍니다. 맥버니스 포인트인데 이 맥버니스 포인트에 이러한 리바운드 텐더니스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하복부 맥버니 지점에서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으면은 맥버니 사인 포지티브 양성이에요. 그래서 충수돌기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장이죠. 어펜디사이티스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가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앞, 위, 장골, 능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배꼽에서 거기에서 3분의 2 되는 지점 이쪽에 리바운드 텐더니스 거기를 눌렀다가 팍 뗐을 때 아프면은 거의 이 사람은 어펜디사이티스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도 마취과 의사만 있으면은 레전트 한 1년 차 정도면은 다 수술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제때에 아펜덱토미를 하지 않고 항생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퍼포레이션 터졌다. 그러면은 이제 빰빼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판페리토나이티스, 복막염까지 가면은 이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장요근 검사하고 전자근 검사, 이게 그 어펜디사이티스를 의심할 때 두 검사 같이 합니다.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할 때 장요근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진자는 올리려는 다리에 대항해서 아래로 누르고 대상자가 우측 하복부의 통증을 느끼면 양성이고요. 또 obturator muscle test라고 해갖고 전자근 검사가 있어요. 대상자가 똑바로 놓은 상태에서 우측 다리를 올리고 고관절과 무릎을 90도로 구부리면, 이걸 90도로 구부리면 검진자는 이때 발목을 잡고 다리를 외회전시켜 밖으로 돌려요. 이때 통증이 있으면 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머피 사인이라고 해서 흡기 발작 징후. 정상적으로 간 촉진 시 통증이 없지만 담낭염 환자에게서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간의 가장자리 하부에 검진자의 손을 대고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시키면 정상인 경우 통증이 없이 심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담낭염 시에는 검진자의 손에 받쳐 있는 염증성 담낭을 눌러서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하고 흡기 중에 갑자기 호흡을 멈추게 되는데 이게 바로 머피 사인 포지티브죠. 간호 기록에 의해 복부는 flat, 평평하고 symmetric, 대칭적이면서 돌출된 곳이나 덩어리가 없습니다. 피부색은 균일하며 매끄럽고 병변이나 스트리에, 선조, 반은 발진 변색이 없고 배꼽, 제대는 복부 중앙에 위치해서 함몰되어 있고 툭 튀어나와 있지 않죠. 변색, 탈장, 분비물 없이 깨끗하고 복부 청진 시 모든 사분면에서 부드러운 장음이 5에서 15초마다 들립니다. 동맥의 잡음, 정맥의 잡음, 마찰음이 없고 타진 시 사분면에서 고장음이 들리죠. 간 둔탁음은 우측 중앙 쇄골선상에서 6에서 12cm, 중앙 흉골선에서 4에서 8cm에서 타진이 되는데 좌측 중앙 애과선상 6번째에서 11번째 늑골 사이에서 비장 둔탁음이 타진이 됩니다. 치골결합 상부에서 둔탁음이 타진이 되고 늑골 척추각 타진 시 압통이 없어야 돼요. CVA 텐더니스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복수가 없으면서 둔탁음 이동 검사, 액체 파동 검사 시 음성이어야 되고 복부 촉진 시 탄력 있고 부드러우며 압통이나 텐더니스나 어떤 결절이 없어야 되겠죠. 간 신장, 비장 촉진되지 않고 압통이 없고 대동맥 박동은 약하게 촉진이 되면서 진폭의 확장이 없고 2.5cm이고 배 표면 반사 양성이면서 반동 압통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요점 정리를 보시면은요. 자, 복부 윤곽의 비정상을 보세요. 복수가 있으면 반짝이고 이게 긴장이 되고 또 전반적인 팩만이 있다. 이건 아사이티스가 있는 거예요. 제대 아래 부위 팩만, 가득 찬 방광. 그러니까 방광의 소변이 차 있거나 자궁이 비대하거나 난소 종양이나 낭종이 있을 때예요. 제대 위의 부위 팩만은 췌장의 덩어리나 위가 이제 확장되었을 때 이러한 상태, 증상이 나타나죠.
자, 복부는 좌우 대칭인데 비대칭적으로 돌출이나 덩어리가 있을 때, 장기가 비대하거나 탈장, 복직근 분리가 되거나 장폐색이나 종양이 있을 때죠. 제대, 배꼽을 봤을 때, 자, 제대가 돌출이 되어 있다. 아사이티스가 있는 사람들이 제대가 배꼽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혹은 제대가 탈장되었을 때, 중앙선에서 밀려나 있다. 이거는 장기 비대, 수분 축적, 탈장을 의심할 수 있고요. 자, 배꼽 부위에 멍이 있다. 쿨한 사인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복강내 출혈을 의심을 합니다. 피부색을 보면 자주색 줄이 있으면 이제 쿠싱 증후군, 이건 내분비 질환이거든요. 붉은색은 피부색이 은백색의 줄이 있거나 밝고 균일한데 붉은색이다. 복부의 염증. 창백하고 팽팽하다. 아사이티스 복수. 자, 그레이스 터너 사인이라고 해서 자주색 옆구리는 복벽의 출혈을 의심합니다. 자, 복벽의 움직임이 없거나 대동맥 부위에서 보이는 약한 연동 운동, 복벽 움직임 감소가 되는 거는 복막을 자극이 됐을 때 불뚝불뚝 튀어오르는 연동 운동, 복부 대동맥류가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죠. 자, 소장이 폐색이 됐을 때 어떤 파동이 있는 연동 운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음이라고 하는 것은 5에서 30초마다 간헐적으로 들리는 부드러운 장음인데, 장음이 소실되었을 때는 복막염이나 파랄라이틱 일레우스라고 해서 마비성 장폐색이 나타납니다. 장음이 감소되는 것은 복부 수술 후 후기 장폐색으로 인한 장운동 감소 혹은 뉴모니아, 폐렴을 의심할 수가 있죠. 장음이 항진이 된다. 설사, 다이어리아가 있을 때 장음이 항진이 됩니다. 위장염, 초기 장폐색일 때 나타나죠. 고음에 밀려오는 장음, 이거는 이제 장폐색을 의심합니다. 혈관음은 동맥에 잡음이 없다고 했죠. 대동맥 부위에 잡음이 있다. 복부 대동맥류. 신동맥, 장골동맥 부위 잡음이다. 신동맥이나 장골동맥 협착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부는 만약에 국소적 타금이 있다. 액체나 고체 덩어리, 과도한 고장음은 가스나 팽만 등 복부일 경우에 나타나죠. 간은 자, 우측 중앙 쇄골선에서 6에서 12cm, 정중선에서 4에서 8cm에서 둔타금이 발생을 하는데, 우측 중앙 쇄골선에서 12cm 이상이 초과되거나 정중선에서 8cm 이상 초과가 될 경우에 간비대, 종양, 농양, 혈관 충혈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상부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에 덩어리, 복수, 횡격막 마비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폐기종일 때 하부로 이동이 되죠. 자, 비장 같은 경우에는 7cm 이상의 둔타금이다. 여기 보면은 늑골 사이 7cm가 넘어가면 안 돼요. 비장비대, 또 문맥성 고혈압 외상, 그 다음에 감염성 단핵굴증이라는 이러한 그 질환에 노출된 거예요. 자, CVA 텐더니스가 있을 경우에 간의 압통, 신장의 압통, 간염이나 담낭염, 또 신우신염, 신장염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이드 웨이브 테스트라고 해서 액체 파동이 없어야 되는데, 액체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사이티스 복수를 의심해요. 둔타금 이동 검사, 타금의 수준이 변화가 없어요. 근데 대상자가 측위 옆으로 누웠을 때 타금의 수준이 증가된다면 복수를 의심하죠. 복수가 있을 때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자, 간을 보세요.
간비대, 압통, 딱딱하고 단단한 간결절. 이럴 때 이제 그 딱딱하고 단단한 간암. 간비대, 압통은 외상, 간경변, 리버 시로시스, 결절, 종양이나 어드밴스드 캔서, 전이암, 메타. 그 다음에 후기, 간경변 혹은 시필리스, 매독일 때 결절이 나타납니다. 비장이 만약에 촉진이 되고 압통이 있다. 비장비대, 문맥성 고혈압, 외상 감염성 단핵구증. 신장은 사이즈가 커지고 촉진이 가능한데 신장비대, 낭종, 종양, 수신증일 때 나타나죠. 방광에서 매끄럽지만 둥글고 긴장된 덩어리가 촉진이 되는 것은 여기에 소변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동성 압통, 복부 자극으로 통증이 있다. 충수돌기염이에요. 그래서 블럼버그스 사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맥버니스 사인, 맥버니 지점의 압통이 뭐다? 아펜디사이티스. 장요근 검사에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으면 아펜디사이티스. 업트레이터 사인에 하복부 통증이 있을 경우에 아펜디사이티스. 그 다음 머피 사인에 날카로운 통증이 있으면 담낭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맥버니 검사, 장요근 검사, 그 다음에 업트레이트 사인, 흡기 발작, 머피 사인 알아두시고요. 자, 충수돌기염과 담낭염을 의심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임상에서도 많이 검사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